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출점 전략에 대해서 점포를 출점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점 전략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출점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 것,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점포를 뭐 소매점을 개설한다든지 식당을 개설했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출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개념인가 이러한 부분을 좀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포 출점 방식, 전략 방식인데 어떤 자사소유 물건의 출점이다. 내가 우리 건물에다가 점포를 내는 거야. 우리 건물에. 우리 땅에 우리 건물에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임차. 그러니까 임대로 아파트 단지 상가를 얻어가지고 슈퍼마켓을 낸다. 편의점을 개설한다. 이런 거를 임대 출점. 리스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30년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30년간 여기서 장사하고 돌려주겠다. 좋은 자리 뭐 고속터미널에 상가를 만들어서 뭐 백화점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 땅 주인한테 내가 여기다 건물 만들어서 30년 동안 장사하고 당신한테 넘겨주겠다. 뭐 이런 것들. 응? 기부채납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토지주는 건물 올릴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30년간이나 아니면 20년간 건물 지어갖고 장사하고 내가 비워주겠다. 이런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합작 출점은 A하고 B라는 사람이 합자해서 뭐 점포를. 프랜차이즈 출점이다. 그런 거는 이제 파리바게트라든지 뭐 커피숍, 뚜레쥬라든지 빵집이라든지 투썸 플레이스 커피숍이라든지 이디야 커피숍 이런 거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근데 출점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는데 출점 방식의 선택은 출점 전략이라든지 투자의 능력, 입지 여건, 사업성, 파트너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거죠. 내가 경험이 없는데 점포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슈퍼마켓을 낸다. 이건 너무 위험해. 경험이 없으면 소규모로 편의점 정도 개설해본다든지 이런 거. 출점 전략 시 검토 결정되어야 될 전략으로는 입지 전략이라든지 점포 건축 전략이라든지 층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거를 근간으로 해서 머천다이징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뭐 1층에는 소매점, 판매점, 2층에는 뭐 병원, 건물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층에는 판매점, 2층에는 식당, 3층에도 주점, 4층에는 당구장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출점 전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출점 방식은 자사소유 건물에 출점하는 거, 임차, 리스백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어떤 토지주가 땅은 있는데 건물 올릴 갑이 없어요. 좋은 자리인데.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 여기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30년, 10년 후에 건물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 후에는 자기가 여기 건물을 임대료도 통째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출점 의사결정, 출점에 대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어떤 점포를 개점할 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점포를 이렇게 개점을 해. 점포를 개점하기까지 의사결정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뭐 인도건 비빔국수를 도곡동에 대겠다. 아니면 인도건 비빔국수를 개점하겠다, 출점하겠다. 그랬을 때 어떤 지역, 도곡동 지역을
조사해보는 거야. 강남 지역을 조사해. 그래가지고 입지 조사를 해보는 거야. 이 자리에 인도건 비빔국수가 맞는 건가. 그래가지고 대체안을 계속 리스트 해보는 거야. 각 매장별로 면적을 계산해보고 매출액도 한번 해보고 매출액을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점포를 결정하는 거야. 점포.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점포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포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점포를 하는데 어떤 이미지로 할 건가? 고급스럽게 할 건가? 그래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래처 교섭도 하고 건설업, 시공, 토지 구매 이런 것들 각각 단계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도 미리 계획돼 보다든지 개점 계획을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준비가 완성이 되면 개점을 실질적으로 오픈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 조사도 하고 이러한 개점 의사결정 과정을 잘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으로 오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오픈을 하면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내가 설명은 잘 안 했지만 소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런 이러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그 주택은 전세를 사거나 월세를 산다고 할 때 전세 세입자라든지 월세 세입자가 별로 공사를 하지 않고 들어가서 살다가 이사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금만 돌려받으면 되잖아. 근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에 건물이 있다면 거기에다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편의점을 하면 편의점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주기로 했는데 시설비가 1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나가라고 그래요. 계약기간. 그러면 월세도 낸 것도 비용이지만 투자비 1억을 뽑을 수가 없는데 나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상가 건물에는 어떤 시설, 어떤 영업을 하는데 시설이 특별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시설을 했는데 임차 기간에 단기간에 만료됐다고 해서 철수할 시에 너무 많은 비용에 대한 지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의 민법 규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이 임차료의 과다 인상이라든지 해지권 투자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손해볼 여지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어떤 대항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거야.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는 모든 건물에 다 적용되는 거가 아니라 각 지역 자체자별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거를 그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액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임대차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을 하되 보증금의 차임을 하는 것도 어떤 대출 금리를 고려해서 이제 그 보증금과 임차료를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보호.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보호해 주고 계약갱신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다. 시설비라는 거가 있어서 그런 거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 하면 나가지만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 그럴 때 한 10년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10년 정도까지. 상가 건물에 10년 정도의 영업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왜냐면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권리금은 영업 권리금이 있는 거고 시설 권리금이 있는 거예요. 영업 권리금이라면 누구나 이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어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시설 권리는 내가 시설을 했다라고 하는 개념. 이 영업 권리금이 없다면 누구나 다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겠지. 임대료도 물론 비싸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싼 지역이 장사 잘 되는 지역. 그런데 얘는 또 권리금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권리금이라는 거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요. 상가에는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좀 있다. 권리. 그게 임차인의 시설 권리금, 기도안에 그 영업에 따른 영업 권리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좀 읽어봅시다.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사람이 빌려서 살던 전 임차인에게 그냥 관행상으로 지불하는 돈이 권리금이라고.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주는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건물주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새로 장사할 사람들한테 시설 권리.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시설을 1억 해놨어. 그 다음에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음식점, 설렁탕집을. 근데 새로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설렁탕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시설 그대로 자기는 투자하지 않고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설 한 1억에서 아마 담은 8천만 원 정도를 지불해주고 내가 8천만 원 권리금으로 주고 장사를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점 방식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출점 방식은 자사 소유 건물에 출점하는 방법, 임차에서 출점하는 방법, 리스에서 출점하는 방법, 합작 출적, 프랜차이즈 출적. 근데 방식의 선택은 이러한 여건을 의해서 한다. 그리고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가 건물에서 특별한 사항이니까 상가 건물에는 모든 상가에 다 권리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이라는 시설에 대한 권리, 영업에 대한 권리. 물론 영업 권리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 권리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설과 영업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데 이거는 건물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존 영업하던 사람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주는 개념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